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나상담, 월요일날 하는 나상담 시작합니다. 김어준의 색다른 상담소. yeah, 너, 우리나라, 대한민국. 근데 나부터 살자. 나상담. yeah. 네, 색다른 상담소의 비주얼 담당이죠. 사진으로만. 사진으로만 네. 비주얼 담당. 하긴 저희 황상민 교수님 공개방송 지지난주와 지난주 들으셨습니까? 네. 네. 그 선생님 얼굴도 역시 비주얼 담당이라도 할 수 있죠. 황상민 교수님의 얼굴도. 그러나 김현철 선생님의 비주얼은 대단히 단정하고 그리고 이 색다른 상담소에서 여성들을 설레게 하는 그런 연인과 같은 비주얼을 담당하고 계신, 때때로 폭로해버리고 싶은 그렇게까지는 아니라고 그런 얼굴을 담당하고 계신 김현철 선생님. 네. 오늘도 역시 KTX 순방향을 타고 오셨나요? 네, 타고 왔고 이번 주말에 대구에서 있을 육상 대회가 있어서 세계 육상 대회? 예, 자축하는 의미에서 MBC까지 뛰어왔습니다. 나름 준비한 건데. 네. 재미도 없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뛰어오셨습니까? 여의나루역에서. 여의나루역에서. 예. 그 정도면 뛰어올 수 있죠. 네. 자축의 의미를 아무도 몰라서 그렇지. 자, 그러면 사연을 들어보고 더 놀리기로 하겠습니다. 사는데 남의 눈치를 굉장히 많이 보면서 삽니다. 예를 들면 공중 화장실에서 용변을 봐도 마음 놓고 보지 못합니다. 최대한 조용하게 없는 듯이 하려고 무진 애를 씁니다. 눈치를 볼 이유도 없고 보고 싶지도 않지만 마음대로 되질 않아요. 왜 그러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남들이 날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하고 싶은 행동도 마음 놓고 하질 못합니다. 앞으로는 좀 안 그러고 싶은데 힘드네요. 공중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데 옆 사람이 자신이 용변을 보면서 내는 소리를 들을까봐 그것이 불안해서 눈치를 보고 네. 다시는 안 볼 사람인데 네. 아니죠. 본 적조차 없고 그렇죠. 서로 칸막이 했으니까 네. 다시는 옆 칸에 마주치지 않을 네. 그런 사람인데도 못 본다. 네. 용변을. 그리고 소변도 포함됩니다. 이분 남자분이신데. 그래요? 예. 이런 분들이 많이 있나 보죠? 그래서 저도 소변도, 약간 여기는 소변이란 말을 안 했는데 네. 소변도 못 본다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런 하나의 증상입니까, 이것도? 그렇죠. 굉장히 많은데 병원에는 절대 오지 않으시는. 병이라고 생각 안 하겠죠. 저도 사실은 별로 본 적이 없는, 하지만 이제 통계를 보니까 무대 공포증은 굉장히 많이 오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은 대인 공포증의 한 형태인데요. 예. 발표 불안, 무대 공포, 이렇게 우리 가수분이나 음악 하시는 분들, 이렇게 무대에서 뭔가 해야 되시는 분들, 사전에 긴장이 너무 될 때, 그런 분들은 저한테 많이 오셔서, 그렇죠. 예, 이제 치료 받아 가시는데, 이거가 저도 이번에 좀 공부해 보면서 알았어요, 사실은. 근데 이게 두 번째로 많은 사회공포증의 형태 중에서 두 번째로 많은 증상이다. 두 번째로 많아요? 그러니까 발표 불안 다음으로 많다. 아니, 이제 저는 이런 거는 이해가 갑니다. 네. 예를 들어서 본인이 대단히 레귤러한 용변이 아니라 네. 일정 정도 폭포수처럼 분사되는 경우에 그것이 좀 남새스러워서 스스로 그런 간헐적 폭발음이 들릴 때가 있잖아요. 오늘 용변 특집인가요? 그런 간헐적 폭발음에 네. 스스로도 놀라서 갑자기 물을 내린다든가 뭐랄까요, 옆칸 사람들에게
어떤 사고가 났다라고 네.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옆간 분들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그것이 아니다. 소리를 낸다든가 물을 내린다든가 네네. 그 정도는 모르겠는데 네. 아니 다들 내는 소리 정도라면 네. 그리고 그러라고 있는 공간이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데도 정상적인 배변이 불가능하다. 네. 그런 분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그러니까 치료 현장에서도 못 봐요. 왜냐하면 그만큼 자기도 이거를 부적절하다는 걸 알거든요. 그렇죠. 본인들도 자기도 이상하다고 알겠죠. 이상하고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니까. 말이 안 되니까. 네. 발표 공포증, 무대 공포증 말이 돼요. 누구나 누구나 들어봤을 때 그럴 수 있겠다라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치료받으러 옵니다. 근데 이거는 자기가 생각해도 너무 이건 이상하고. 아니지 않나? 하지만 불편하긴 한데 이걸 가지고 굳이 병원까지 가야 되나? 가서 네. 제가 공중화장실에서 용변을 볼 때 불안해가지고 네. 안 나와요. 어. 이런 얘기가 입에서 안 나오겠죠, 아예. 그거를 말하기도 부끄러운 거예요, 사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진짜 많다는 거죠, 지금. 많은데 자맹성, 그러니까 일반 인구에서는 굉장히 많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치료받으러 오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 저도 딱 한 분 본 것 같아요. 20대 남자분인데 기억나는데, 그분은 어느 정도로 심했습니까? 사회생활을 자기도 모르게 위축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 MT를 가더라도요. 그렇죠. 화장실이 있어야 돼요. 그것도 깨끗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리고 분리돼 있어야 되고. 분리돼 있어야 되고. 그래서 막 우리 대학교 들어가면 한참 MT 가고 막 이렇게 얼른 놀잖아요. 화장실부터 생각하는군요. 예. 이 그러니까 사람은. 이분은 검색해서 만약에 펜션인데 네. 펜션이 화장실이 떨어져 있느냐, 아니면 친구들하고 노는 거실 공간 바로 옆에 있느냐. 이게 이분이 MT를 갈까 말까의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붙어 있으면 안 가고 붙어 있으면 떨어져 간다. 옆에 사람이 지나가는 소리 이런 것들이 자극이 돼가지고 편을 못 보는 거예요, 진짜. 예. 저도 이제 사실은 경험이 크게 많지 않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같이 진짜 김호준 소장님이랑 혹시 그렇게 많다면 이 학계에서 나름대로 이 어떤 뭐랄까요? 네. 증상에 대한 명칭을 따로 마련해 둔 게 있나요? 우리나라에서는 그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중 화장실 공포증 정도고요. 제가 공중 화장실 공포증이라는 네. 명칭이 있어요? 지어낸 말이 아니라? 지어낸 말은 아니고 이제 있긴 한데 정식으로 많이 통용되진 않습니다. 그런데 외국에는 이제 샤이 블래더 신드롬 그래서 이제 샤이는 수줍은, 블레더라는 뜻은 방광이란 뜻인데요. 네. 직역하자면 이제 방광이 수줍어한다. 그런 이제 섬세한 표현 보게. 예. 수줍은 방광. 예. 와닿네요. 와닿죠. 네, 예. 굉장히 와닿네요. 그래서 이게 샤이 블레더 신드롬 약자로 SBS인데. SBS요? 네. 어머나 이거 경쟁 방송사에 대한 특정 방송사랑 무관하고. 그래서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굉장히 많은 단체들이 있고 치료 센터들이 외국엔 다양하고 막 자조 모임. 그러니까 이거를 앓고 있는 분들끼리의 모임도 상당하고. 공중 화장실 공포증이 아니네. 그러면 수줍은 방광 증상. 그렇죠. 네. 그렇게 병명은 그렇지만 실제 행동 증상은 지금 아까 우리가 이때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화장실을 누군가 있으면 가지 못하고 대신 혼자서는 문제가 없고. 예. 그 여성들이 화장실에 들어가서 네. 좀 민감해하고 서로 네. 그런 거는 이해가 가는데 저는 적어도 남자 화장실에서 이런 걸 느껴본 적은 없거든요. 실제로 그 남성 여성과 다른 점은 여성은 그래도 이렇게 차폐된 공간에서 용변을 보지 않습니까? 남자들 소변을 그렇죠. 남자분들은 개방된 공간에서 보니까 그렇죠. 남자분들은 소변을 보려 감에도 불구하고 굳이 그 대변 봐야 되는 장소를 이용하는 수가 많고 불필요한 거죠. 예. 소변이든 대변이든 들어가고 가능하면 조용히 하려고 하고.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떤 자신의 신체의 일부분이라고 말을 하자면 이제 노출하는 것 자체가 이게 또 싫은 거고. 그래서 남성들에게는 약간 어떤 자신의 열등감 컴플렉스랑 연관이 있는 분이 있을 수 있다. 소변은 그럴 수 있지만 대변이 자신의 신체적 컴플렉스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거죠? 대변은 그보다 한 단계 아래에 그러니까 약간 다른 이슈인데 이제 학문기 이게 정신 분석에서 말하는 대변 조절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어떤 남성의 어떤 징후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심리 발달상으로 네. 소변을 본다는 행위 자체가 이제 약간은 성적으로 옮아지는 단계거든요. 네. 예, 그래서 어떤 남성들이 어떤 공개된 장소에서 자신의 특정 부위를 노출하는 하는 거가 두려운 분들은 사실은 성에 대한 두려움 내지는 그런 어떤 수치심, 자신의 어떤 남성적인 어떤 성징이 분화가 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적절한 느낌을 갖는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예. 흔히 말하는 2차 성징 과정이 네. 부자연스럽게 진행된 거군요. 예. 뭐 응당 거쳐갈 수 있는 자연스러운 생리 현상인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조차도 좀 너무 이렇게 본인에게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추론이 되고 있고요. 뭐 부모님한테 대단히 그 보수적이고 엄격한 성교육을 받았다든가. 네, 그렇죠. 아니면 자기 스스로의 잣대, 뭐 가치관 이런 것들. 그래서 우선 자신의 신체 기관이 부끄럽거나 부정적이라고 생각하거나 남한테 들키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심리 깊숙이 있는 거군요. 네, 그렇게 이제 추론이 되고 그다음에 대변 같은 경우는 그보다 아래 단계. 그래서 이제 그 유아들이 이제 가장 크면서 엄마랑 첫 번째 이제 엄마와의 사투가 거의 뭐 만 2살 때 이제 대변 조절, 이제 기저귀를 떼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죠. 화장실에 앉혀놓으면은 막 무서워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변 조절이 이제 거기서 이제 아이가 처음으로 통제력에 대한 굴욕감이 처음으로 탄생하는 시기입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역시 무학으로만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굴욕감이 최초로 거기 상상한다. 와닿네요. 네. 해서 죄책감에 대한 증상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굴욕감에 대한 어떤 임상적인 포커스도 많이 집중이 되고 있는데, 뿌리가 어디일까? 굴욕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증세가 생길까? 뭐, 요즘 현대사회에 막 겉만 번지르르한, 껍데기만 번지르르한 나르시시즘도 그런 굴욕감에 특히 취약한 분들이 많고요. 예, 그래서 막 스펙으로 이렇게 그걸 메이크업을 하려고 하고. 자기가 작으니까 오히려. 예. 그런, 이제, 그 뿌리가 굴욕감일 수가 많은데, 대변에 대한 공포가 있다는 분들은 흔히 이제, 통제에 대한 자기 통제력. 예, 결국 뭐 아주 자기는 기억도 없지만 아주 막 무의식 속에서 깊이 이제 묻혀 있지만 어떤 엄마와의 어떤 거의 파워 게임에서 졌다는 어떤 이런 패배감도 있을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나는 마음대로 싸고 그것이 너무 자연스럽고 나한테 불편하지 않은데 아이가 부모가 그걸 혼내고 나한테 자연스러운 행위에 대해서 통제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것이 뭐 나쁘거나 부족하거나 그런 인상을 계속 주고 그렇죠. 그러면서 굴욕감을 느끼게 된다. 그러면서 반발심도 꽤 있었는데 보니까 남들도 다 화장실에 가서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수긍을 한 거죠. 야성적으로 크다가 애가 이제 이렇게 이제 사회화가 된 건데 하지만 여전히 거기에 대한 어떤 반감이나 적개심은 남아있을 수가 있고 잠존할 수 있고 무의식에. 그래서 심지어 뭐 꿈에 변을 보는 꿈을 꿨다 내지는 뭐 이런 사람도 많은데 변을 본다는 것은 사실은 이제 내 적개심을 표현한다고 상징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정말 어떤 굴욕감, 수치심, 혹은 자기 내면에 있는 모든 것들을 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뭐 진짜 어디 가서도 편하게 봐요. 뭐 심지어 칸막이 없어도 땅 파고 그냥 대충 파고 그냥 봐요, 진짜. 그런데 갑자기 떠오르는 건데 이런 분이 계셨어요. 한 번은 망상이죠, 신체 망상인데 나의 장이 막혔다고 오신 분이 계세요. 스스로 그렇게 병원 가면 아무 이상 없다는데. 이상 없는데 나의 장이 막히고 그래서 변비가 실제로 심하신 분이고. 근데 이분을 분석해 보니까 사실은 이분이 장이 막힌 게 아니고 이분의 이제 감정 채널이 막혔던 걸로 밝혀진 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적개심인데 자기의 어떤 적개심을 그러니까 자기가 혐오스러워하는 게 몇 개 있더라고요. 똥이 그렇고 그다음에 누구를 미워하는 감정이 그렇고. 예, 그래서 그래서 이분이 이제 갖고 있었던 망상, 내가 장이 막혀서 변이 나올 수 없다, 불안하다. 이거는 결국 내가 다른 사람에게 미움을 표현할 수 없다랑 같은 이꼴되는 그런 정상의 내면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또 풀어나간 사례도 또 떠올라지네요.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분이 왜 그러는지에 대한 얘기는 쭉 했고 그것이 이분만 그러는 게 아니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영국에서만 400만 명. 영국에서만? 네네네. 정말 많네요. 영국에서 400만 정도면은 10%는 안 돼도 5% 정도 가까이 되는데. 그죠. 예.
전 인구의 그 정도면 정말 많은 거죠. 어떻게 해야지 이분은 네. 그러면 이 공포증, 그러니까 네. 수줍은 방광을 뻔뻔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정말 편하신, 네. 좋은 편이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치료에 일반적인 치료 좀 말씀드릴게요. 네. 집에서 자가로 할 수도 있겠지만, 약간 전문적인 분이 계시다면, 일단 한 분이 더 필요해요. 그러니까 어떤 여러 가지 진짜 생리적인 현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리나 모든 것들을 다 받아줄 수 있는, 치료적으로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도우미 같은 사람이 필요하고요. 대변에서 네. 발생하는 소음에 대해서 초연할 뿐만 아니라, 네. 뭐 했어? 그렇죠. 이 정도로 반응해주는? 그런 어떤 경험이 이런 분들한테는 되게 고마워요. 왜냐면 하도 막 더럽네, 어쩌네, 이런 교육만 받아왔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정말 사실 이분들은 너무너무 편해해요, 진짜. 그래서, 점진적으로 이제 그렇게 같이 있어 주는 거죠. 예. 같이 있어 주고, 이제 전문적인 치료사분들이 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조용한 화장실에서 옆에 누가 있고 나중에 공공 화장실에서 같이 따라가서 옆에서 예 그렇게 조금 같이 연습시키는 거군요. 예 그러니까 점진적 노출 기법이라 합니다. 예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분석적인 요법이라기보다는 약간 행동 치료 좀 말 그대로 그 표면적인 증상에만 이렇게 그렇죠. 탈감작 시켜주는 건데 무뎌지게 만드는 거죠 한마디로. 예 무뎌지게.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최면 치료도 받기도 하는데 일단 저희가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한 2가지 정도를 준비했는데요. 방금 거의 다 했던 것 같아요. 과연 이 배변 행위가 정말로 혐오스러운 것인가? 네,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사실. 예. 네. 그리고 제가 하나 책에서 서점가에서 발견한 게 있는데 요즘 애들이 동화책 보면 똥에 대한 동화가 많더라고요. 그렇죠. 똥을 넣는데 이게 땅에서 거름이 돼가지고 우리가 맛있게 먹는 채소나 과일이 자란다. 저는 그거 보고 너무 고맙더라고요. 진짜. 그 2세, 3세 아이들은 특히 이제 그 학문기 시기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막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막 몰라는 시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불과 1년 전만 1살 때만 하더라도 이걸 막 만지작거리는 애들이 그렇죠. 이제는 이거를 이제 버려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그렇죠. 이제 그때에 이런 동화책이 들어옴으로써 뭔가 이제 어떤 자신의 배설물에 대한 어떤 애정까지는 아니지만 적어도 혐오스럽게 느끼지는 않을 수 있겠다. 네, 그래서 그런 서적을 제가 보고 많이 좀 안심을 했고요. 그 다음에 2번째는 일단 내면에서 너무나 수줍어하고 겁먹는 그런 그러니까 내면에 아이 같은 존재가 있다고 생각을 하자면 그런 아이를 발견하는 게 첫걸음이긴 한데 남의 조롱을 겁내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다른 사람의 반응으로 자기의 모습을 확인하려는 분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대인기피증이 아까 처음 말씀드렸듯이 이 공중 화장실 공포증도 사실은 대인기피증의 하나인데 이런 분들 대부분은 자기 자신의 모습, 거울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인데 늘 다른 사람의 반응에서 자신의 모습을 그냥 바로 아무런 여과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다른 사람의 반응, 다른 사람이 이뻐해주면은 기분 좋고 조롱하면 기분 나쁘고 이런 식으로 너무 타인의 의존하려는 의존심이 결국은 문제지 않나. 그렇죠. 남이 듣고 있다는 데서 출발하는 거니까 지금. 네. 그래서 바라니까 겁이 나고 만약에 직장을 다니고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막 사장님 너무 무서워서 막 눈치 보고 이런 분들은 항상 힘드신데 아예 항상 늘 사표를 꽂고 다니는 분은 오히려 당당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것이 제가 항상 얘기하는 바입니다. 덕볼 생각 없이 처음부터 을로 끝까지 을로 살 생각하면 아무도 두렵잖아요. 이게 또 방송에서 카반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군에 한번 제가 강의를 갔는데 장포대란 용어 있더라고요. 장포대가 제일 무섭다 군에서. 어떤 무기냐 했더니 무기가 아닌 거예요. 무기가 아니고 장군을 포기한 대령이 제일 무섭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승진 같은 거 다 포기해버리면 그러니까 이제 막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너무 다른 사람의 반응으로 자기를 정의 내리는 경향이 있지 않나 이런 걸 한번 좀 짚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했습니다. 오늘 굉장히 재밌는 이런 증상이 없는 분들에게는 재밌는 용어
샤이 블래더 신드롬, 네. SBS 네. 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런 증상이 꽤 많다고 하니까 본인이 유일하게 나만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네. 그리고 생각보다 그것을 극복하는 게 어렵지 않다. 이런 얘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슬로베니아 빈트강가요? 못 읽겠습니다. 어쨌든 대충 그렇게 읽혀지는 계곡에서 HJC 실명단입니다. 가 보내신 엽서 굉장히 사진이 멋집니다. 네, 김현철 선생님께 엽서 보내신 거 저희가 잘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고민 김어준의 색다른 상담소. 저희 김어준의 색다른 상담소 홈페이지에 오시면 상담 대기실이 있습니다. 사연 올려주십시오. 혹시 생방송으로 못 들으신 분들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MBC 홈페이지에서 다시 듣기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팟캐스트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네, 오늘 교훈을 한마디로 하면 뻔뻔한 방광이 되자. 그 기간은 원래 뻔뻔하라고 있는 거니까. 김원준이었습니다. 내일 9시 3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